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의 제목은 아들의 사춘기가 두려운 엄마들에게, 이진혁 지음 카시오페아에서 23년 8월 3일에 발행한 책입니다. 저자는 21년째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사춘기의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번 딸을 키우는 데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침 누구나에게 어려운 사춘기 아들 키우기에 대한 책이 나와서 선택하였습니다. 프롤로그를 잠깐 보면 지금까지 대략 2천여 명이 넘는 남자아이를 만난 셈이죠. 이처럼 교실에서 수많은 남자아이를 만나고 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여러 아이를 상담하며 사춘기가 아이마다 다르다는 사실, 즉 사춘기의 스펙트럼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넓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춘기를 수월하게 넘기는 비결은 이미 사춘기 전에 시작돼요. 한마디로 가소성이 있는 시기에 준비해야 부모도 아들도 사춘기를 더 부드럽게 넘길 수 있어요. 부모는 사춘기가 오기 전에 아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해요. 서로 말랑말랑한 관계를 유지해야 사춘기를 부드럽게 넘길 수 있거든요. 사춘기는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당연해요. 아들에게 나타나는 충동적 행동과 뒷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한 초합리성은 무수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모습은 아들의 변신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신하는 과정, 즉 사춘기라는 당금질을 통해 아들은 더욱 단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없이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아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 뇌가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약간의 부작용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부작용을 아들이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사춘기는 정말 값진 시기가 될 거예요.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1장 사춘기 아들 살펴보기, 제2장 사춘기 아들 부모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원칙, 제3장 사춘기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여러분, 사춘기 아들이 늦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세요? 이 시기의 아들에게는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성인보다 2시간이나 늦게 분비돼요. 여기에 멜라토닌이 뇌에 머무는 시간까지 길어져요. 그래서 사춘기에는 아침에 아들을 깨우는 일이 정말 어렵지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한 몫을 단단히 해요. 그래서 아이가 잠을 제대로 자게 하려면 아들과 약속을 정해서 일정 시각이 되면 스마트폰을 걷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미리 끝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주말만큼은 어느 정도 늦잠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 아들의 늦잠은 아들의 의지가 약하거나 게으른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아들의 간보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엄마, 9시에 친구랑 밖에서 놀다 오면 안 돼요? 밤 9시에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온다고요. 민호 엄마는 배드민턴? 운동하고 좋네 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만 놀다 와 라고 말할 뻔했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밤 9시에 놀이터에서 어른 없이 아이들끼리만 노는 것은 왠지 아닌 듯 했어요. 그래서 민우에게 안 된다고 말했어요. 네, 엄마 알겠어요 라고 민우가 순순히 대답했을까요?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왜 안 되는데요? 친구들은 다 나와서 논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치고 씩씩거리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민우 엄마는 가슴이 답답해져요. 저렇게 화를 내는데 그냥 나갔다 오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화를 낸다고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아이는 학습이 될 테고, 지금은 놀이터에 불과하지만 다음번에는 무엇이 될지 모르니까요. 아들도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원칙을 알고 있지만 한 번씩 툭툭 건드려보고
금기를 깨려고 해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해보고 싶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신랑이가 힘들다고 원칙을 하나둘씩 무너뜨리면 사춘기 때 제대로 된 울타리를 쳐주기가 무척 힘들어져요. 유년기부터 울타리는 튼튼하게 지켜줘야 해요. 그래야 아들도 원칙을 지키면서 사춘기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아들의 간보기에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세요. 조곤조곤 단호하게 말이지요. 다음은 사춘기 아들의 3가지 페르소나 이야기입니다. 페르소나란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에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제안한 개념이죠. 아들은 부모에게는 아들이지만 학교에 가면 학생이 되고 그리고 친구가 돼요. 이 중에서 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면은 친구라는 페르소나예요. 자신의 마음을 또래 집단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과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맺고 싶다면 아들이 또래 집단을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앞에서 체면은 중요한 거지요. 사춘기 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특히 집이 아닌 밖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큰 소리를 낸다면 아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부모를 원망할지도 몰라요. 만약 아들을 혼내야 하는데 여러 사람 앞이라면 잠시 숨을 죽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한마디 해주세요. 이따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혼내기와 잔소리는 되도록 은밀하게.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들이 잘못했을 때 책임지게 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아들이 자기 잘못에 대한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게임하고 싶었어? 그래서 몰래 한 거야? 아이템이 있으면 게임이 잘 돼서 돈으로 결제한 거야? 일단은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경위부터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조금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공감하기를 마쳤다면 아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사실적으로 지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행동은 이런 면에서 잘못되었고 그건 용납되지 않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일러둬야 아들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질 방법을 찾도록 도와줘야 해요. 승열아, 내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방에서 돈을 가져가면 되겠니? 아니요. 당연히 잘못할 수는 있는데 잘못하고 나면 책임을 져야 해. 넌 어떻게 책임질래? 아들은 묵묵부답.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넌 뭘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종이나 공책에 써서 차근차근 정리하게 하면 효과적이에요. 아들의 사춘기는 절대 물 흐르듯 부드럽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평안한 사춘기를 위해서 아들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되도록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부모가 먼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2장의 5가지 원칙이 뭔지 볼까요? 원칙 1. 아들만의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지켜준다. 아들의 물리적 공간을 지켜주는 일은 사실 심리적 공간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러나 때때로 화장실에 오래 머무는 일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평소에 그러던 아이가 아닌 경우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교 폭력의 이상 징후나 공부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건지 혹은 화장실에서 게임을 하는지 은밀하게 살펴보아야지요. 그런 게 아니라면 화장실에 오래 머무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샤워하는 아들에게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원칙 2. 부모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나서 아들을 상대한다. 사춘기 아들을 상대하기 위해 부모는 자신부터 편안하게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아들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생각하고 행동해. 사춘기 아들에게는 10대들이 할 수 있는 잘못된 일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아 너무 지겨워요 라는 소리를 계속하더라도 끝까지 상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이 어느 순간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되는 셈이죠. 원칙 3. 부모가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막말은 무조건 조심한다.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안타깝게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막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막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부모 앞에 놓인 큰 함정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살짝 웃어보세요. 자신이 느끼는 바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도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유머를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요. 원칙 4. 아들의 경계를 존중한다. 또래 집단이라는 경계를 존중한다는 얘기인데요. 아들에게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아들도 또래 집단 사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 시기에도 부모는 어느 정도 울타리를 세워서 아들이 해야 하는 일,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타인과의 경계에서 갈등을 해결할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반응할 때의 원칙은 언제나 같아요. 타인을 존중하고 나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부모가 아들에게 먼저 해줘야 될 것은 공감해주는 일인 거는 아시지요? 그래, 속상했겠구나.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원칙 5.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고민하고 나서 실행한다. 사춘기 아빠의 역할은 지지자, 멘토, 친구입니다. 그러나 사춘기 아들 엄마의 역할은 아들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그리고 지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3장에는 실질적인 학교에서의 정보와 입시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춘기가 될 아들을 키우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